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이란 사치와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 속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빨리 손에 넣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첫 이틀, 아니 일주일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끝이야, 포기할래.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힘든 과정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우리에겐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 하나로 지금 당장 내 주변 최고의 맛집을 검색할 수 있는 세상에서 기다림이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체중을 감량하고 싶든 술을 끊고 싶든 혹은 그 어떤 지독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든 그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셀 수 없이 많은 정체기에 부딪힐 것이고 그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른다면 빠른 결과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름길을 원합니다. 모두가 인생의 비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여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 그것은 바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희생자 심리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인생은 불공평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저 사람은 나만큼 열심히 운동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날씬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독처럼 마음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대화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어제의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의 경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 경주는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외부의 방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이것은 나만의 경주이고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경주를 완주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로 움직이는 비행기처럼 그저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마침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가면을 쓴 채 다른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맨 바닥까지 철저히 부수고 진짜 인간으로서의 제 모습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성장도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나약한 기초 위에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엉망인 토대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단단한 본질의 흙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통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겹겹의 껍질들, 그 모든 인위적인 위선과 가시계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또 감내하며 그 시련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는 무섭도록 현실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대화입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 온갖 끔찍한 말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멋진 장면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직 14라운드야. 힘을 내. 우린 할 수 있어. 같은 영웅적인 외침은 없습니다. 대신 젠장, 이건 말도 안 돼.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와 같은 절망적인 속삭임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끔찍한 순간에 머무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를 그 안에 머무르도록 강제해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16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을 때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이 3일 뒤에 열리는 160km 레이스에 참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경험은 당신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겪다 보면 내면의 모든 악마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 발버둥칩니다. 그 19시간은 마치 5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과 좌절,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나는 19시간 만에 5년의 삶을 살았구나.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극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도구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굳이 또다시 극한의 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처럼 때로는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나긴 여정들을 통해 얻은 수많은 도구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은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의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운동복조차 없습니다. 소파는 너무나 따뜻하고 배우자는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어젯밤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소파에 주저앉기를 선택합니다. 공부를 몇 시간 더 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성장 과정에서 늘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수부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48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손에 들고 해충 방제 회사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이야. 바퀴벌레와 쥐를 잡는 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식당에서 제 인생 최대의 바퀴벌레 떼를 마주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너는 정확히 이런 수준의 인간이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 저는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고 소독 장비를 그곳에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집착이 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고난, 어떤 비난과 판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을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멸시를 받더라도 당당히 서서 여디나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짓밟은 과정을 통해 이 단단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새벽 3시든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든 밖에 나가지 말라는 첫 번째 본능 대신 젠장, 우리는 무조건 나가야 해라는 두 번째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삶에서 끔찍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을 저는 기꺼이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굳은 살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체중을 감량하고 그토록 원하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3번의 지옥주 훈련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을 열수록 제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약했던 과거의 저를 버리고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힘든 훈련을 통과했다는 몇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이 잔혹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가요? 제 얼굴에는 늘 치열함과 집착이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총에 맞으면서도 헬리콥터를 향해 처절하게 기어가는 군인처럼 저는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저는 이 뚱뚱하고 불안정한 겁쟁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감에 젖는 대신 좋아, 내일은 조금 더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주입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도전을 하겠는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녀석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즐기는지 찾기 위해 애씁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면 스스로를 불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3배로 투자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